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진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내가 무엇이 반칙을 통해서 사는 것인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부모는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조국 후보자 이 관련돼 가지고 아니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너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뭐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뭐 부모 후광을 입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잘난 부모를 만난 이 자식들은 상당히 잘 살고 상당히 멋진 삶을 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모를 가졌다라는 것은 자식들에게 사실은 거의 형벌과 비슷한 거를 겪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만들면서 자기의 삶을 사는 독립된 존재로 살기보다는 누구의 아들이다, 또 누구의 딸이다, 누구 집 자식이다, 이것은 본인을 항상 이 얽으면은 마치 수갑과 같은 족쇄와 같은 거로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나도 그런 소리 좀 들으면서 살고 싶다. 우리 부모가 나를 학대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런 분 있을 때마다 아이고 저분 진짜 자기가 찌질해가지고 못된 거를 부모 탓을 하는 전형적인 마음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거든요. 네, 맞아요. 조국 딸이 불쌍한 것 같아요. 얼마나 조국 딸이 불쌍하다는 거를 공감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조국 딸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도 본인이 진짜 아버지가 대통령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하는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뭐 그만두고 났으라도 그분이 뭐든지 조금 잘 나간다 또는 성공했다, 그럼 다 지 아버지 덕봐서 저렇다 라고 이야기를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듣고 살 텐데, 그러면 본인의 삶이 없어지는 그런 불행을 겪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유든 진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든 누구 집 자식 문제로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참 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하정우는 뛰어넘었잖아요. 네, 하정우가 잘 나가가지고 이제는 하정우 아버지다. 아버지가 누구다? 하정우 아버지가 뭐 김용건 씨인가요? 예. 성이 달라? 그러면 배달인 자식인가? 네, 웃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네. 어쨌든 하정우 아무리 잘 나가봐도 자기 아버지 성도 안 쓰는 그 자식이 뭐 그렇게 잘 나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고요. 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는 뭐가 뭔지 참 판단하기 참 힘들다. 특히 부모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발 우리 스스로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남의 집 자식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조국 후보 사퇴 촉구하면서 조국 후보한테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또 물어봤대요. 조국 후보가 정의론, 마이클 샌더스 교수처럼 이 법대에서 정의론을 강의를 안 했기 망정이지. 조국 교수는 뭐 헌법, 뭐 윤리 뭐 이런 걸 강의했는데 정의론은 강의를 안 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공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총학생회장 또 서울대 뒷구멍으로 들어갔나, 왜 기본 개념이 저렇게 안 맞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면 기본적으로 사고의 논리적 사고나 기본적인 인간적인 상식이 갖춰진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거조차 느끼기 힘들었는데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줬어요. 서울대 총학생회가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대요. 도정건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진영 논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청년 대학생 세대가 중요시하는 가치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라고 밝혔대요. 네, 이러면 여러분 벌써 한국 사람은 심리를 이야기한다면 이분이 어떤 논리에서 이야기하는지 벌써 캐치했죠. 아니라고 하는 게 진짜인 게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드러나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진영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그럼 진영 씨 논리가 아니고 어떤 논리라는 이야기인가? 민주당 논리라는 뜻인가요? 네, 이건 웃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대에서 열린 촛불 집회 후에 페이스북에 한 글이 올라왔다네요. 서울대 61대 학생회장 도정건군, 본인이 고등학생으로서 학술 논문 제1저자, 제2저자로 참여한 기억은 나시나요? 이분도 고등학교 때 학술 논문 써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활용하신 분인가 봐요. 게다가 너님이 제1저자로 쓴 논문엔 광공해로 인해 지의 백혈구가 증가한다고 써 제끼고 제2자로 쓴 논문에는 감소한다고 써 제끼고, 와, 이 고등학생이 쓴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이 앞에 쓴 논문에서는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뒤에 쓴 논문에서는 감소한다고 결론을 내린 이런 희한한 논문을 썼네 라는 내용 분석까지 한 분이 글을 올렸네요. 여타 논문과 대조할 게 아니라 두 논문의 용어 사용과 배열이 복사 수준이고 참고문헌 저자와 쪽수도 도끼인 개낀하고 그냥 타이틀이랑 센텐스만 바꿔서 같은 연구 쪼개기해서 나 논문 2개 썼다 뻥튀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너님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의 제1저자 등대된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허탈감 운운하며 총학 이름으로 성명을 낸 겁니까? 우와,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런데 고등학생 재학 시절 작성한 논문과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해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해명글을 올렸대요. 첫째, 논문과 해당 학회지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제가 투구했던 과학영재교육은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의 학회지로 명시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투구를 받는 학회지입니다.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지는 중고등학생들의 논문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학회지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회지라는 주장이겠죠. 당시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해당 논문의 기반이 되는 실험의 탐구 보고서를 과학전람회에 출판했고 이를 기반으로 1년간 추가적인 실험을 거쳐 과학영재교육학회지에 2편의 논문을 투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름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연구를 했고 논문을 썼고 그래서 국내 학회지에 투고를 했고 중고등학생들이 투고할 수 있는 학회지에 투고했기 때문에 누구처럼 이 중고등학생이 투고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 특히 의대 교수들이 연구비 받아가지고 주로 투고하는 거기에 투고한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네. 그 다음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 과학영재교육 제6건 2호에 2편의 논문을 투고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그 과학
영재교육이라는 잡지가 거의 진짜 손님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받는 잡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동일 저자의 논문을 연속으로 2개를 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학회지를 만드는 상식에 어긋나는 건데, 두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실험 방법론 등은 유사하나 같은 데이터를 분할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작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은 절대 그렇다라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한국인의 심리에 따르면. 광공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같은 이른바 논문 쪼개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논문 쪼개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논문 쪼개기를 다수 경험해 본 저 입장에서 보면 논문 쪼개기네요. 근데 놀라운 논문 쪼개기는 한편의 논문에서는 증가했다고 그러고 다른 논문에서는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논문 심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의 논문만 실는 것이 맞는데 그걸 동시에 했다는 것은 그 학회지 자체가 거의 쓰레기 논문 집합소거나 돈 받고 아무나 실어주는 학회지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편의 논문의 중복된 참고 문헌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구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참고문헌 상당수가 중복되었다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읽기보다는 또 그 해명에 대해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도 해명이 안 되는 그럴듯하기만 한 해명글을 읽으며 이 친구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아닙니다, 또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실제로 진심은 부정하는 그 내용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는 그거는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그거를 너무 잘 보이고 있으니까 정치인이 되기 위한 수련 과정으로 총학생회장을 한다라는 그 일반적인 법칙이나 과정을 아주 이 친구도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근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해가지고 좀 잘 나가는 정치인이 된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네. 우리 때 김민모 씨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분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철새라는 요거도 먹고, 지금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안 하고 있다는 거, 언제 민주당 연구원장 하는 거로 마지막 보직인데 아마 내년 총선에는 또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 훌륭한 정치인이 될 지금 수련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네요. 어쨌든 사연 보내주신 분은,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2주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 1저자가 되고 이런 일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공격하는 또 한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제1저자인 논문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백혈구가 증가한다고 쓰고 제2저자인 논문에선 백혈구가 감소한다고 쓰고, 정말 학종이 아이들의 열정을 보는 제도인가요? 혹시 부모의 열정과 적극성을 평가하는 제도는 아닌가요? 네. 학종은요, 학생의 열정과 부모의 열정과 적극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가 변변치 못하면 학종에서 핸디캡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열정과 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 자체를 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부모의 이 치맛바람, 그리고 부모의 열정과 적극성은 대학을 들어가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다음부터 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거의 독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쌤쌤이 된다는 거. 심지어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아이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래 살면 아시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부모의 열정과 적극성으로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이구 10년 후에 네가 처절하게 망가지고 20년 후에 인생 쪽박 찰 거를 보여지니까
그래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남겨준 뭐 빌딩 관리나 하면서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허무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면 훨씬 여러분 삶이 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이게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오래 가서 지나면요. 결국에는 부동산 관리하거나 이 주유소 카페 주인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참 세상은 나중에 공평해져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